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전도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LG이노텍인데요. 이번에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LG이노텍에 대한 경제신문지에서 많은 추천이 있었습니다. LG이노텍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된다 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요. 우선 4차 산업시대의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서 전장 부문에 대한 매출이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테슬라가 필두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나중에는 보편화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센서와 관련된 전장 부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의 지속적인 실적 향상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LG이노텍에서 공급을 하는데요. 그 카메라 모듈의 선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학 솔루션의 매출 증대를 이끌었다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한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 설립이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LG이노텍에서 그 전장 부품에 대한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3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회사 개요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 적정 가치는 다음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명은 LG이노텍이고요. 영문명은 LG이노텍 똑같습니다. 다만 LG이노텍이 왜 저런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합성어라고 보여지네요. 1976년 2월 24일에 금성정밀공업으로 설립이 되었고, 영위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그리고 전장 부품이 있는데요. 광학 솔루션은 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 소재라고 하는 거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서브스트레이트와 포토마스크와 같이 그 이제 그 반도체를 꽂는 그 판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기판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통신 모듈, 파워 모듈, 카메라 모듈, 라이팅 모듈 이러한 센서와 관련된 부품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이노텍은 유가증권 시장에는 2008년에 입성하셨고 존칭어를 썼네요. 그 다음에 LG 마이크론과 2009년도 7월 1일에 합병을 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크게 11개가 있는데 지금 3개만 가져왔는데 이거는 주요 종속 회사고요. 중국에 2개, 그리고 베트남에 1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 모두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총 2억 주를 발행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2,366만 7,107주가 되겠네요. 자기 주식 수는 2,600주가 되고, 2,600주가 되기 때문에 보통주 대비 0.01%에 해당이 돼서 크게 영향력이 있을 만큼 많은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진 않네요. 그래서 현재 유통 주식 수는 2,366만 4,507주가 됩니다. LG이노텍의 주주 구성 비율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LG전자가 40.79%로 단일 비율로 가장 큰 주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LG전자는 LG이노텍의 지배회사이고 LG이노텍은 LG전자의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9.89%로 역시나 또 어느 주식이나 한국에 있는 주식들의 웬만한 주식들은 다 포함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는 0.01%로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로는 소액주주가 있을 것이고 외국인이 있을 것인데
그 비율이 한 49.3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LG이노텍의 매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학솔루션, 다시 말해 카메라의 판매 비중이 64%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아이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학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판 소재입니다. 어, 반도체를 꽂는 그 기판 소재가 1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이 많이 예상이 되는 이제 전장 부품은 15%인데, 그 각각의 매출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광학 솔루션은 아까 매출 비중이 64%였는데, 영업이익은 59%로 소폭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판 소재는 16%의 매출 비중밖에 해당되진 않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70%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판 소재가 이 LG 이노텍 영업이익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부품은 매출의 15%에 불과했지만 어, 영업이익은 그보다 덜한 마이너스 1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장 부품은 지금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기타 영업인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를 합치면 100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 전장과 기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광학 솔루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 카메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가져와 본 것입니다. 과학 솔루션의 산업적 특성을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전자제품의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겠죠. 왜냐하면은 카메라라는 것이 요즘에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아주 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모바일 기기의 고성능화가 되고 복합화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의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5G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뭐 몇십 배 빨라진다고 하는데 아직 체감은 할 수는 없지만 5G 기술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용량의 파일도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예전에는 저화질 뭐 360p, 뭐 480, 아주 낮은 저화질의 영상만을 보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이나 촬영 같은 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LG 이노텍에서는 좀 더 고화질의 카메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경기 변동의 특성은 뭐 해외에 대한 수출이 많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뭐 경기 변동과 뭐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받겠죠. 또한 국내 시장 여건을 보시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가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의 등장으로 신규 적용 영역이 있다고들 합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는 2018년도에는 17%였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 3분기에는 13%로 다소 준점은 좀 안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기판 소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토 마스크와 그 반도체를 하는 기판에 대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기판 소재의 산업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겠죠. 반도체가 들어가려면 그 기판이 필요한데 그 기판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의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다기능화로 인해서 그 부품의 소형화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크기에서 더 큰 성능,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부품을 소형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판 소재도 점점 고성능, 고집적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와 반도체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의 확장에 힘입어
기판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반도체 기판의 경우에는 어, 꾸준히 상승해서 2020년도 3분기에는 27%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는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은 반도체 칩을 장착하는 얇은 테이프 형태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32.9%를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34%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화면의 선명도와 해상도를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하니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오른쪽 위에 있는 이것은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전장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생산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경우는 ADAS 시스템, 그 첨단 보조장치 시스템에 들어가는 센서와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것은 조향장치,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관련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장 부품의 산업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식 기술의 전자기술을 접목하는 추세로 전자부품의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 또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같이 요즘 친환경차가 대세죠. 전기차와 관련된 신규 전자 부품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BMS,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같은 그런 전장 부품들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은 경기 민감도가 높죠. 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는 당연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에이다스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증가한다고 하죠. 일전에 기아차 기업 분석에서도 살펴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그 보조 옵션으로 그런 에이다스와 같은 안전장치를 많이 어, 탑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센서 및 통신 모듈의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전장 부품 중에 하나인 차량 모터의 경우에는 2020년 3분기 기준 10.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LG이노텍의 가동률 및 투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41%, 기판 소재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90%, 94.6, 96.7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전장 부품 사업부에서는 모터와 센서는 40%가 채 안 되고 차량 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76.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기판 소재 사업부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죠.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평균 가동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의 카메라를 대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평균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50% 미만인 걸 알 수 있고요. 전장 부품 사업부에서도 센서와 모터와 관련된 부분은 40% 미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투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LG이노텍에서 훨씬 더 크게 발전하고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약 3,6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 소재 사업부의 경우에는 지금 1,20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장 부품 사업부가 뉴스 기사에 나온 거랑은 조금 다르게 투자 금액이 아주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전장부품 사업부보다는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매출 원가가 약 5조 5천억 원이 되는데 원재료가 4조입니다. 다시 말해 어 이 매출 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80%까지 치솟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영업이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재료 투입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 칠 것이고요. 원재료의 투입 가격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이 회사의 외출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센서와 관련된 발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전장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어, 차량 앞뒤, 옆, 위, 아래에 다 센서를 다 장착해야 되죠. 센서를 장착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피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인지를 하려면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별 세계 센서 생산량 점유율을 보시면 단연 미국이 압도적인 3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본이 뒤이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나요? 2%밖에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전장 부품에서 센서와 관련된 생산량은 아주 미미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센서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0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휴대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15.8%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동차는 그거보다 낮은 7.9% 그리고 기타는 9.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대가 도래한다면 이 자동차에 관련된 센서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연평균 성장률이 뒤바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오히려 7.9% 떨어질 것 같고요. 자동차의 연평균 성장률은 15%까지 치솟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